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회 사회를 맡은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정민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을 맡아주실 박미애님과 이민호님, 네, 제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되는 발표와 관련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되는 사회 서비스 제도이며 사회적 참여와 자립 유지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소개한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식회사 디올연구소, 두리올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공동 연구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방향성과 개선점 등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연구를 준비해 주신 각 기관의 대표님들과 내빈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중개기관으로서 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을까,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022년도 8월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올 1월에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용자 180명, 또 활동지원사 180명 해서 360명이 참여를 했고요. 실적조사를 위해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연구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조사에 우리 조숙경 교수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집을 좀 분석하면서 PPT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이것을 공개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공동 연구한 기간 중에 저희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태기호 소장님이 금일 발표에 참석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지만 병원 치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이형숙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활동지원 그 서비스가 벌써 시작되니까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자립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할 정도로
이 활동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는 만족도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추가 사업을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사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말로는 복지실장의 말로는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어떤지는 조사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조사 결과 실제로 서울시 추가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이 대거 탈락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꼭 좀 지켜봐 주셔서 서울시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서울시 추가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절대로 시추가를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아직까지도 20년이 다 돼가는 이런 이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이유로 특히나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개인 예산제 얘기를 하고 아마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개인 예산제 우리 장애인 관련 그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왔더라고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개인 예산제로 하여금 저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의해서 오늘 만족도조사가 아주 풍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의병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울시원 이영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고 양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돼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진작 이런 만족도 조사나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시의적절하게 이런 연구가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센터와 함께 연구하신 기관들,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 지원 사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연구들 저도 잘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이재욱, 윤돈엽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 경과보고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선희 사무국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선희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경과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관계자분들이시거나 당사자분이거나 아니면 활동지원사분이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겨울에 경남 함안에서 장애인, 근무력증 장애인 한 분이 동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어떤 제도화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어떤 장애인 운동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 시범 사업 때 조금 전에 저희 초반에 이제 그 인사말을 해주셨던 저희 최용기 소장님이 그 시범 사업 대상자셨습니다. 한 달에 40시간 받으셨대요.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최중증 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최중증 장애인이 한 달에 40시간을 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근데 처음에 시범 사업을 그렇게 받으면서 시작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점점점 활동 지원 사업이 늘어나면서 2011년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었고요. 저희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딱 그 해에 저희가 중개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개기간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용자와 뭐 활동 지원사와 시간을 늘리는 데만 저희가 이제 급급했었어요. 서비스 지원하는 거, 뭐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만 계속 하다가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가 과연 이 서비스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이제 조숙경 교수님과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데 저희 김현민 노무사님이 저희와 이제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이런 연구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이제 질적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양적인 어떤 팽창이나 장애인 복지 예산의 어떤 범위나 그 크기에 비해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어떤 질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이제 느꼈고요.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통해서 자립 생활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인 어떤 자립 생활에 대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의 기여도에 얼마만큼 증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 질적 향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했던 전체적인 기간은 2021년도 8월부터 2023년도 2월 정도까지고요. 이 연구를 사실상 저희가 이제 설문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대상은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그리고 활동지원사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구 내용은 이분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적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분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을 조금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네. 이 연구 자체를 사실 주최를 했던 기관은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였고요. 연구조사 대상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 두 센터의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분들이셨고요. 합쳐서 이용자 219명, 그리고 활동지원사는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연구 자체를 해주셨던 기관은 이제 디올 연구소고요. 이 연구에 대한 책임 연구원으로는 선미정 수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셨고요. 공동 연구원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조숙경 교수님, 그리고 주영아 선생님, 안수영 팀장님, 정원미 파트장님 이렇게 계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진행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면서 처음에 이제 모임을 가졌었던 건 2021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두 센터의 실무진분들, 그리고 조숙경 교수님, 그리고 김현민 노무사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9월에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뢰를 할 기관인 디올 연구소와 용역기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9월부터 얼마 전인 23년도 1월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이제 대면으로 만나는 거는 좀 어려웠었고요.
온라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회의를 좀 계속 진행을 했었었고요. 연구 주제 설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월부터 이제 6월 사이에는 이 연구도 사실 저희는 이제 잘 몰랐는데 또 심의도 받고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윤리위원회에 기관 인증과 연구 심의 절차를 그 사이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분들에게 배포할 설문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년도 8월 30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연구진과 함께 만들었던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설문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야 할지 아니면 뭐 좀 수정이 필요할지 그런 최종 미팅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8월부터 이제 9월 약 2달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작한 그 설문지를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분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2개 기관, 이제 강동과 은평센터에 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해야 됐어서 예를 들어서 기관에 그 일지를 내려오신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좀 배포를 해드렸고요.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댁에 가셔서 작성을 좀 해서 갖다 달라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문지 조사를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22년도 9월부터 22년도 이제 10월 사이에는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주셨던 설문조사지를 다 취합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디올 연구소 연구진 분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평센터 이용자 180명, 활동지원사 180명, 그리고 강동센터는 31명, 활동지원사 70명 이렇게 설문조사지를 취합을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몇몇 분들에게는 또 질적인 좀 심층 인터뷰가 필요했어서 이용자 4분, 활동지원사 4분을 섭외를 해서 연구진들과 그분들과 질적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도 10월부터 23년도 이제 2월 사이에 취합됐었던 어떤 그 설문조사와 심층 그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이제 조사 내용들을 코딩을 하고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 결과, 그러니까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 각 두 센터들과 공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초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긴 한데 이제 4월부터 5월 지난 2달간 연구 발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내부나 외부적으로 회의를 좀 여러 번 거쳤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발표회 뭐 해주실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발표 자료에 대한 또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실 패널 분들을 섭외를 하고 또 이 발표회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연구 발표회를 마침내 하게 되었고요. 이 장애인 이제 활동지원 사업 직접 연구 발표, 그리고 이 연구 자체가 사실상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2개 기관에서만 진행이 됐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예쁘게 잘 봐주시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질적 연구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연구 발표가 앞으로 그러한 진행에 있어서 그냥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연구의 경과 보고를 발표해 주신 이선희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준비되는 기간 동안 이제 내빈 소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 구의회 네, 이희동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실 서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보건복지경영전공 조숙경 교수님 모시고 연구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대기하다가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신 박수 소리인데요. 제가 이제 시간 안에는 40분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가 1년도 아니고 거의 1년 반 이상 진행했던 내용들이라서 과연 40분 안에 이 내용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될까요? 저희 이제 연구 동기는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모닥불에 불씨가 지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지루하지 않으면서 연구의 내용이 내 삶에 와닿게 할 것인가를 저는 오늘 그 목표로 이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조숙경이고요. 숙경 하면은 이제 이니셜로 SK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K 조숙경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삶의 목적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서경대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나는 왜 장애인 복지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을까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먼저 이제 그 장애 영유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20대 때는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그리고 30대 초반에 장애통합 어린이집, 그다음에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그 지역아동센터의 그 평가와 컨설팅을 대학에 있으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산학협력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 영유아 그 보육 전문가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온라인 과정의 컨텐츠를 5과목 정도 촬영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관이 이 연구가 진행될 때는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이제 소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김현민 대표님과 함께 노무와 관련돼 있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장애인 복지를 한 논문을 한 30편 정도 쓰고 제가 여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셔서 연구를 좀 하시죠.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함께 삶을 좀 더 즐겁게 재미나게 삶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제 마지막은 그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출발점은 이렇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서 결국은 자립을 해나가게 되죠. 예, 자립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양육을 하면서 결국은 독립하는 게 삶의 새로운 과정이죠. 우리 장애인들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 부모와 함께 장애인 부모연대와 함께 하면서도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장애인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이 함께 도모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연구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올해 14%가 증가되면서 1조 9,919억 원이나 됩니다. 이 많은 부분들이 저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장애인들, 146만 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함께 그 안에서 양팔저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 조금 더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최소 제한적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과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이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있으면서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 요청하는 것이 가족 지원과 더불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선발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연구 결과에 무엇을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연구의 내용을 4가지의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맥락을 잡으시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독립종속변이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장애인 이용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자립의지를 얼만큼 잘 갖게끔 하는 것이냐. 결론은 사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립의지가 높아지더라. 자립생활이 높아지더라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사회 참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우리의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이 좀 더 중점적이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과연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 기간은 이렇게 해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은 조금 더 가족이 힘을 덜 들이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규에 의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장표가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조금 더 그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더 간편하게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연구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218명에 남성이 61.9%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이용인의 연령대는 표를 보시니까 어디가 제일 도표가 많습니까? 20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만 6세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29.4, 30대가 23.2%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서비스는 어디에 중점이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표에 의해서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죠? 파란색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이용인들의 불편함이 어디에 있겠구나. 결국은 자립생활로 가기 위해서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에 있는 장애 유형에 대한 대상자들도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 지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인들의 비율을 보면은 어디가 더 많아요? 네, 이제 그 중복장애가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요 의미를 이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장애 이제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한 장애의 여부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여부로 이제 지금은 유형이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심한 장애의 비율이 90%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간의 우리 활동 지원 구간은 1구간부터 15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구간이 1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참여도는 이렇게 분포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13구간이 제일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파트너, 활동 지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율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비율이 그 전체 인원의 참여율이 250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참여하는 그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이용인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가계 구조도를 봤더니 장애인 1인 가정이 제일 많이 배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활동지원기관의 기관장으로 있을 때 활동지원사가 어떤 가정을 매칭할 때 힘드냐라고 했을 때 가족의 수가 많으실 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내지는 갈등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분들이 심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장애 이용인 중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7%,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이 38.8%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동지원사에 대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은평과 강동이 함께 참여했던 전체 인원이 250명 중에서 80%가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여성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가 여성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와닿으시나요? 중증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누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연구의 예측이 될 수가 있죠. 앞으로는 활동지원사 파트도 남성이 조금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연령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제일 많이 연령대가 이제 60대하고 50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동지원사 분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에 해당이 됐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최종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인구도 그 학력 분포도가 넓었고요. 활동지원사의 그 월 평균의 근무 시간, 저희가 일반 직장인들일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보통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57.9%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160시간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에서 200시간 미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 대비 그 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 더 논의되는 연구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평균의 이제 개인 소득을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시간대별로 움직여집니다. 시간의 비율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1시간에 15,570원의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요, 49.6%가 이제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다라고 봤을 때 그 외벌이로 해서 그 가정을 이루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활동지원사가 생계로 활동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은 어떤 부분일까요? 조금 더 수가가 좀 더 비율이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활동지원 기관입니다. 활동지원 기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변에게 물어서, 그 다음에 그 활동지원사가 일하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배부가 되면 시군구에서 안내를 해줘서 됐다라고 해서 인접기관의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는 주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49.5%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이 그 안에서 일상생활에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나로 인해서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신청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48.3%가 어떻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 너무너무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요청을 하는 부분들은 서비스가 조금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매칭이 좀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남기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활동지원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 1년에 2번씩 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게 그 평가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맥락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이용인과 장애인 이용인 보호자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과 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과 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을 왜 시도했느냐라는 부분들은 묻는 문항에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사 서비스를 제공 수준이 지금 현재 만족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은평과 강동이 만족스러워서가 24.5%, 28.4% 이렇게 두 기관에 편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공 기관의 이제 그 위치, 편의성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의 추천으로 이 기관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같은 동료, 활동지원사가 추천해서 기관을 선택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입장에서는 내부 고객인 장애인 이용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주느냐가 질적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보겠고요. 평균적으로 봤더니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는 근무 연수가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줄 때 활동지원사가 어떤 서비스를 주겠어요? 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활동지원 서비스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 2, 3, 4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고 펼쳐보세요. 1, 2, 3, 4 중에 하나, 둘, 셋! 네, 3과 4. 3과 4가 답이고요. 나중에 경품 있으면 저 두 분께 꼭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장애인 이용인과 장애인 이용인의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91%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 이용과 관련돼 있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과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이 거의 90%, 95%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85%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내지는 서비스를 받는 두 대상자 모두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봐야 되느냐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높은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90% 이상 높게 96%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질적 연구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장애인 이용인 5분과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5분에게 질적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FGI를 진행을 하면서 물었을 때 이용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없다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럼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살펴봤을 때는 그 활동 지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아까 네 가지에 대한 서비스의 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매칭을 시켜줄 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을 요청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마찰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는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해야 되는데 장애인 가족의 그 서비스를 같이 부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마찰이 일어났을 때 중재 역할을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잘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찰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됐습니까? 보충 처리가 잘 됐습니까? 라는 물었을 때 매우 그렇다가 점수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8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혹여나 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
부분들은 우리가 한 분 한 분도 장애인 그 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사례회를 통해서 활동 지원 기관이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그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변경한 경험이 없다가 두 기관 다 75%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이용인이 활동 지원 기관을 대부분은 잘 안 바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꿨을 때, 변경을 시켰을 때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높은 그 부분들이 활동지원사가 다른 제공기관으로 이직을 했을 때 결국은 활동지원기관보다 누구를 더 따라가요? 나를 직접 서비스해주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조금 더 우리 장애인 이용인들은 마음의 문이 더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살피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연구 체계를 이렇게 살폈을 때 저희가 연구 틀을 4개로 봤습니다. 4개를 보는 과정에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최영기 이사장님께서 과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만족도가 얼만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그 출발하면서 이제 만족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요. 내용의 그 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 그리고 그 밖의 활동 지원입니다. 제가 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그 밖의 활동 지원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질적 서비스의 중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어루만져주기, 사회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최소 제한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통합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살폈을 때요. 제공기관에 대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연구 척도를 4가지의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스러운 연구 그 척도가 없어서 저희가 연구자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공헌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연구기간이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 기관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만큼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과연 가사 서비스, 그쵸? 신체활동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 기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전체에 대한 이제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31개의 문항으로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31개의 문항은 그 기본적인 것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의 만족도, 그 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만족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편의성,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부분, 통신수단, 서비스 제공의 시간 편의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이해도, 직원에 대한 노력도, 그 다음에 직원의 노력도, 정보 제공 편의성, 이 부분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평균이 5점 만점에 지금 이렇게 4.0809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그 장애인 제공 기관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다라는 거죠.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직원의 이해도나 정보 제공의 편의성, 활동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의 제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만족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대한 이제 그 질문 문항들의 세부 문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평소에 얼만큼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개 기관이 전부 다 그 점수가 매우 만족과 만족 점수가 90%가 넘었습니다. 이게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그 이용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공 정도, 그 다음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 정도,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의 태도,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의 장애 이해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활동지원사의 선택 편의성 내지는 활동지원사의 교육 수준, 이 부분이 4.3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이게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서 그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과연 그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맞는 만족도 척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저희 연구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연구자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5분이 함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나가면서 그 척도 개발에 아주 공헌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이제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그 이제 그 만족도에 대한 하위 요인들이 바로 이게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활동 지원 서비스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저희가 연구를 조금 더 편의하기 위해서 3가지의 서비스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는 기타 외라고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외에 대한 서비스가 저희가 구체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명료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포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도 실은 분포도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만족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용인들은, 장애인 이용인들은 어디를 제일 만족스러워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활동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 만족도가 높았는데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장애인이 사회와 함께 통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통합을 위해서는 결국은 집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와서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 그렇죠? 장소의 통합, 사람의 통합,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기관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제 항목은 지금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요인에 이렇게 분석을 봤을 때 다양하게 만족도가 분포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세부 항목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보행에 대한 부분, 야외 문화체험, 쇼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욕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PA 분석을 해가면서 이용인과 활동 지원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던 이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용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분포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포도의 이제 내용들을 살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일까라고 이제 봤을 때는요.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살폈을 때요.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가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서비스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이제 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됐을 때 그 내용의 이제 분포도가 조금 더 실제적인 그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사분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현재 상태 유지되는 것을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장애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역력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해나가면서 이용인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중에 조금 더 이제 그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 중에서는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저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외부로 나와서 다양하게 만나고 함께하고 나누는 과정들, 이것들은 이제 그 저희가 질적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과연 이용인으로서 자립 의지가 나는 얼만큼 있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장애인 이용인이 이용인 자체가 이제 그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 의지를 높였을 때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립 의지에 대한 총괄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요, 그 요구에 대한 문항들을 보면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항에 있어서 전체가 이제 21문항 정도 됐던 걸로 29문항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회를 참여하면서 사회 참여를 위해서 외출을 좀 하고 싶고 주의를 기울이고 싶고 그리고 말을 잘 이해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가를 즐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사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변 지인의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그 소개로 인해서 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이제 또 이제 일하게 된 동기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연구에 있는 틀에 있어서 일부는 좀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부분은 장애인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이 비율이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활동 지원사들 중에 그분들도 사회에 함께 같이 장애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장애인식, 장애인 활동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는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함께 앞으로 사회통합을 주체적으로 이뤄나가는 대상자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요,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단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 실무에 대한 그 기본 교육이 도움이 됐느냐. 활동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 교육들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교육은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강동과 은평이 했을 때 93%, 95% 이상 도움이 되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용자가 교육을 받았다면 그 필요한 교육은 어떤 부분들을 좀 받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활동 지원사에 대한 그 자세 내지는 활동 지원사의 이용에 대한 실무,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저희가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서 강동과 은평이 어떻게 우리 기관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들이 조금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공기관에 대해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연 이제 경쟁
구도로 가거든요. 전국이 어디나 다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 기관이 앞으로는 좀 더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공기관과 출근이 조금 더 용이한 곳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기관이 바뀐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뀌지 않았다가 더 많았습니다. 바뀐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공기관이 바뀌게 되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용자가 이제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라는 부분들, 아까와 같은 부분들.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27.6%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복리후생이 더 잘 돼 있는 곳에 저는 활동 지원 기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도 좀 더 다양한 복리와 더불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만족도에 대한 차이 비교도 이렇게 표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도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분포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더 넓은 것이 어디죠? 사회활동이 조금 더 넓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는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제 세부 항목은 그 안에 하위 영역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출 보행, 이동 지원, 야외 문화. 그래서 아까 우리 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학교 지원과 더불어서 사회활동 지원이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비율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활동 지원,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추하고 있고요. 활동지원사에 대한 그 부분들도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외출보행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 지원들을 일사분면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고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동 목욕이라든가 이런 목욕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제가 시간을 얼만큼 더 써도 될까요?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이제 연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근무를 하면서 활동 지원 만족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변인을 감정 노동과 조직의 성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정 노동자로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과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감정 노동이 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동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더 높고 조직의 성과가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지금 이제 분석표에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하위 요인의 하나가 이제 포용적인 조직을 이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분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 그다음에 활동 지원사의 동료들의 지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가 연구 결과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부분들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 변이에 의해서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요 다양하게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될 때 이제 하위 영역에 대한 분석표가 어떻게 보면 업무 평가표로
앞으로도 다시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과연 그 활동 지원 계획 서비스에 준해서 목표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매 회기마다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영역 안에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추후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제 총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연구했던 연구 모형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 이용인들의 자립 의지를 높여서 사회 참여를 높이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맥락으로 이루어질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립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에 대한 하위 영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 외출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보면은 외출활동에 지금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립 의지는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더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용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을 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양육 활동, 야외 활동, 출퇴근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자립 의지에 장애인 이용인에게 자립 의지에 영향을 줬고 그 자립 의지로 인해서 사회에 조금 더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활동 지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연구자는 이렇게 봤습니다. 감정 노동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활동 지원 기관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 이용인 집으로 갔을 때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그때 변이는 바로 이제 아까 봤던 포용과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감정 노동을 조금 더 조절을 해나갈 수 있으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지원 기관에서 해야 될 책무성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조금 더 저희는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면서요. 활동지원 기관 이꼴 활동지원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더 소속감과 함께 책임성을 더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의 하위 영역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 감정 노동이 낮을 때 조직의 성과는 높아진다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지원 기관에서 서비스를 활동지원사가 제공을 해줬을 때 장애인을 바라보는 장애인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주는 이타적인 행동들이 높아지는 것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 노동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 어떤 제안 중에 하나는 4번째 서비스의 기타 지원 중에서 상담 지원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회 통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질적 서비스에 있어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용인에 대한 5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인의 5분은 지금처럼 그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의 어르신들 남자 3분, 여자 2분, 그래서 3개 기관의 이용인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이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서비스의 역사와 함께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5년부터
2005년부터 16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보겠고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세 기관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 여성이 3분, 남성이 2분이시고요. 전체는 이제 40대에서 60세까지 있었고요. 그 장애 유형의 분포도는 이제 아까 참여했던 이용인들의 서비스를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활동지원사가 함께 참여했던 그 경력은 5년부터 이제 14년까지 다양한 대상자의 이용인을 서비스를 주고 있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FGI 척도를 고려대학교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디올 연구소도 많은 노력들을 갖게 했는데요. 디올 연구소도 실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대표님도 그래서 함께 저희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줬는데요. 이제 연구 결과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더 이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니터링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내년도 활동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활동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자립의지를 높여서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장애인 권리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 추후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휴먼 서비스, 인적 인프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따로 하지 않는, 같이 하는, 함께하는 사회 안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사회 내에서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서 심리적으로도 인정받고 정서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그러한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서는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성비 차이. 그래서 초기 발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두에서도 남성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될 때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남성 활동 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력으로 참여했을 때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급여 테이블이 좀 완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면서 자립생활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심이 돼야 될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인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3개의 기관이 모여서 해나갔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성냥불로 지필이 돼서 모닥불로 펼쳐서 추후에는 크게 멋지게 우리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주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를 해주신 조숙경 교수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송한데 중간에 내빈 분석이 한 번만 더 진행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내빈 소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청의 민석범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조사 사업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해주신 노무법인 해인 김현민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 내용을 패널분들과 함께 연구 결과 발전 방안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쉬는 시간을 약 10분간 가지신 후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오니 참여자분들께서는 쉬신 후에 꼭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쉬는 시간은 약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부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신은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김태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님을 시작으로 패널분들과 함께 연구결과 발전 방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 연구위원님 마이크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회공공연구원의 김철입니다. 예, 제가 작년 2월 정도까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3년 동안요. 거기에서 이제 요양보호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이렇게 대표 이사가 오면서 완전히 지금 사회 서비스원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서비스 내용에서 이제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번에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연구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용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만족도 그리고 필요도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조사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용자 활동 지원사의 만족도 요구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자립 유지 그리고 이제 활동 지원사의 감정 노동과 조직 성과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절차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도 좀 적절한 그런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만족도, 활성화 방안을 이제 강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이제 강동과 은평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이제 높게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양 기관에 있어서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분석이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호간에 좀 약간 특성이랄지, 그러니까 특이점 또는 약간 차이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제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뒤에 연구 한계에서도 약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강동과 은평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경우에는 여기에 이용자분도 그렇고 또 근무하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도 그렇고 약간 다른 기관하고 약간 차이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연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일반화하는데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노력을 더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관도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의 어떤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연구에서 이제 좀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앞에서 이제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과 그다음에 이용자 분들 서비스 만족도와 피로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 항목에서 일치하는 것을 보였어요. 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동일하게 질문된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그 활동 지원 세부 항목별 그 IPA 분석 말고 여기에서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 말고는 대부분이 다 일치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그 이용자하고 활동 지원사 사이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과도하게 약간 그 불필요하게 그 강조를 하거나 부각시켜 가지고 갈등 요인으로 약간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상호간의 마찰 여부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이제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것들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이제 제공상의 시각차다라고 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주목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이 좀 이제 중요하다. 그 발제자께서도 이제 사회활동 지원이 사실상 자립 의지를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이용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사이의 어떤 깊은 유대 관계가 바탕이 된 모니터링이 많이 활성화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이용자의 이제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자기 결정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이제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환경적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청된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돼야 이제 스스로의 자립 의지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그 통상의 인식을 좀 재확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조사된 부분 많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장애인 활동 그 지원 사업 분석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고 그리고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괜찮은 그런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양질의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뭐 이런 점이 좀 제대로 좀 짚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어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그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지원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감정 노동에 좀 중점을 둬서 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들을 좀 제기하고 또 대안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연구 이제 함의 가운데 이제 그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재해석과 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노동권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어떤 대치적 구조 이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좀 지켜보면 이용자들하고 활동 지원사들이 과도하게 좀 약간 대립적인 부분에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들을 해소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좀 강조한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뭐 이런 것은 이제 양자의 노력만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이제 결론에서 이제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런 과정에서 이용자 활동 지원사 사이의 어떤 관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좀 대사회적인 좀 국가 시스템적인 그런 차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런 노력들이 거의 배제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이를테면 최근에 그 장애인 그 이동권 관련해 가지고 계속 시민들하고 장애인들 사이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강조하면서 약간 이제 차이를 좀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윈윈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국가적인 그런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결론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엽입니다. 제가 전에 요청받은 건 이제 이용자분들의 이용 만족도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쪽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짧게 핵심적으로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연구적 관점에서 이 연구 발표가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큰 이제 기관이나 조직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았을 텐데, 개별 기관에서 IL 센터에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은평하고 강동 IL에서 이런 조사 연구들을 하시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항목별 연구 이렇게 만족도를 많이 조사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크게 과거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데 개별 항목별로 이루어진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건 이제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FJ나 개별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가 수집이 되는데 이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거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만족도 활성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IL 센터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는데 굉장히 만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품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센터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제 연구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니터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면 조금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만족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관 선택이 접근성하고 서비스 품질,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분들의 여러 가지 이 지원 능력,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센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안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활동지원사분들하고 이용자분들하고의 시각차는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센터가 얼마나 잘 중재를 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중재를 잘 해가지고 갈등의 요소들이 조금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서 참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재자 역할을 이 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런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런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데, 이제 그런 부분의 만족도가 조금 적게 나왔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용 만족도보다. 그래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이 검토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활동 지원의 만족도가 높았다. 근데 이제 그거의 기본은 사실은 이동권이잖아요. 근데 그 이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사회활동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 자립의지, 사회참여, 여러 가지 만족도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만족도가 높으면 자립의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죠. 이제 그런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게 꼭 인과관계로 연결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그렇지만 이런 지점은 앞으로 IL 센터가 어떻게 향후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 생애 주기의 전환점이 되면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근데 대부분 평가 사정 기준에 재사정을 하게 되면 이게 활동 지원 시간이 거의 막 확 줄거나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제도적인 고민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면 또는 고민의 흔적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례를 통해서 보존한다고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다 보존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사정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권과 이 서비스 권리와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늘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혜로운 해결점을 센터에서 찾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생각할 지점이 있지만 이런 노력 자체가 사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이런 노력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활동지원 사업 설문조사 만족도 및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발표하게 되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그 목감기로 인해서 목이 조금 잠겨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 그 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제 그 자립 의지와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활동 지원사에게는 감정 노동과 조직 성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 지원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는 이런 의미 있는 연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고생해주신 많은 연구진들과 그리고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태규 소장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자 지원사의 이제 그 상호 간의 갈등 욕구를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통계가 나오거나 많은 마찰이 있다고 나오진 않지만 사실상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삶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는 거기에 이제 시각차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차라고 보고 그리고 활동 지원사는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 했을 때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는 이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이제 이를 통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적당한 선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 선을 지키고 이제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나 또 욕구들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을 하지만 한 사람당 이제 관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을 한 번에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갈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완화는 되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그 질적 연구에도 나왔었는데요. 거기 인터뷰 내용에 장애인 동료 상담이라는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장애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힘든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여기 논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자립생활센터의 모든 그 자립생활센터는 동료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또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도 질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 장애인 복지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다양한 홍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기를 내지 못해서 이런 이용자들이 사회 참여나 어떤 자립 의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이제 재해석과 그리고 자립생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그 말씀 주셨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지만 이용자가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활동 지원사의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부 장애인들에게서는 이제 있다 보니까 업무 영역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죠. 아까 앞에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사회활동이라든지 가사활동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의 이제 시각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가 생각했을 때의 업무와 또 활동지원사 간에 또 생각했을 때 그 업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업무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갑작스럽게 이 이용자의 필요한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그런 활동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 사업이 좀 더 연령에 있어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 언급은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활동 지원 사업 자체는 이용자의 어떤 삶에 있어서 생존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정말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장애인 이용자에 있어서 자립 의지도 높고 또 사회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만 65세가 되면 이제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축소가 되거나 또는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만 65세가 넘으면 다시 요양시설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최근에는 노인 관련된 실버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도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장애인들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랑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 연구가 살아 숨쉬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서비스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는 이 연구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 대표로서 이용자로 활동하면서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가 내 삶에 있어서 필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태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사회, 가사,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밖에 기타로 이렇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용인의 일상생활을 대부분 지원하는 거죠. 전부 다. 특히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1대1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왔지만 시각차가 많이 꼽히고 있거든요. 시각이 많이 틀리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간의 시각차. 연구 결과에 시각차라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각차가 있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시각차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 주변, 저와 이제 주변의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비스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뭐 활동지원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용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그런 시각차가 좀 발생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시각차라는 연구 조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서비스 범위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영역이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되는 것하고 이용인의 급작스러운 서비스였죠. 아까 이용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급작스럽게 그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활동지원사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중개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활동지원사가 제공할 수 없는 범위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각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인과 활동지원사의 감정이 좀 상하게 되겠죠. 생각이 자꾸 틀리니까. 근데 작은 일은 서로가 그냥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마음에 쌓여서 진짜 나중에는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옛날에 그런 감정이 쌓였던 게 폭발한다고 하나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하겠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뭐 2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해놓고 그냥 일이 생길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활동지원사는 무심코 한 말인데 이용자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일에 한 번씩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새로운 걸 알게 되거든요, 서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런 게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시각차가 장기간 매칭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시각차가 많이 발생하는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이용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공백은 가족에 대한 부담, 긴급 서비스가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진짜 기분이 상해서 활동지원사가 그냥 나 그만할게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근데 그게 가족으로 부담이 되겠죠. 가족이 해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인과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전 교육. 그 과정 속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공감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는 내적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장애 감수성이.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양선된 활동 지원사가 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장애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 근로자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이 참 어려운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센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강동에 있다 보니까 강동에만 해도 거의 이용인 300명, 활동 지원 300명, 합해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이런 이용인과 활동 지원사를 이렇게 진짜 세심하게 돌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한 뭐 5-6명 되는 코디님들이.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 이 교육을 다 진행하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교육비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할 때는 이제 뭐 단말 읽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그것도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말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과 현장이 있는데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드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용인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가고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죠. 활동 지원사들은. 근데 그런 여건이 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잘 안 맞으면. 그래서 장기간 근로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될수록 하는 것이 활동 지원 제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이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간 근로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승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중증 남성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남자 활동 지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아까 그 와중에 뭐가 나왔냐면 최중증 남자 이용자들을 케어할 때 처우 개선 문제, 그래도 시급을 좀 높여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경증이나 중증 이용자들의 활동 지원 시급이 동일하다 보니 최중증 남성 이용자들 활동 지원 시 매칭이 어려운 거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최중증 이용자를 활동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들에게 제공되는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장기간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높은 연차의 활동 지원사들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공백은 장애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족한 신규 활동 지원사들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죠. 중개기관에서는. 사실 발표를 처음 시작할 때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갈등의 주 원인이 시각차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활동 지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사실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장애인 이용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간의 감정적, 정서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승경 교수님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감정 노동이라고 했죠. 근데 활동 지원사들은 감정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 감정을 숨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 노동에 올라가게 되겠죠. 감정 노동이 얕은 게 아니라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면 서비스 질은 어차피 낮아지게 되고. 근데 그 감정 노동을 진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자 교육이나 활동 지원사 교육 다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견해가 있다가 보니 연구 조사를 보면서 다시 아쉬웠던 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중개기관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기관이 있죠. 교육기관도 연구 조사 사업을 같이 함께 했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지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가져야 할 직업적 가치관들을 조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소견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를 잠시 정돈 후에 그 질의응답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패널분들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리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와 관련되어서 혹시 질의를 주고 싶으신 분들을 잠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방금 그 토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자들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 저랑 같이 연구를 했던 것처럼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끌어내 주신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진했던 부분들 중에 우리 그 연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발표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각차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 결과 질적 분석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가 이제 인권의 침해를 당했을 때 비인격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지원사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연구 결과 중에서는요, 매칭이 됐을 때 초기에 조금 더 이제 그 초기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연구로 이루어지면은 전국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장애영유아 그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국가가 아예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매칭하시면서 초기에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연구를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걸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연구 결과에 보면은 예방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갈등 해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준해서 기타 서비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오늘 이제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많이 말씀하셨던 상담에 대한 부분의 스킬, 그래서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그다음에 활동 제공기관의 안에 어떤 상담 스킬들을 새롭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코칭적 접근을 해주면은 너무 좋겠다. 이 또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 연구들도 추후에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채 드리면서 활동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네 분의 패널 분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너무 구구절절 와닿았고요. 활동지원사로 참여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는 주체자 입장에서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추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활동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플로어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지적과 함께 앞으로 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코로나 확진이 됐었습니다. 2주 전에. 그래가지고 오늘 과연 내가 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그 연구 자료를 제가 한 40페이지로 만들었어요. 1분에 한 컷듯이. 그랬는데 우리 은평장애인복지관의 최은기 이사장님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88페이지의 PPT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물로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이 두꺼운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모아질 때 저의 책무성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일반화시킬까, 학자들이 이 연구를 인정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숭유대 산학협력단과 그 생명윤리위원회를 거치면서 진행하면서 제가 속해 있던 서경대학교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바꾸면서 총괄 교수로 다 같이 조정하는 가운데 세 개 기관이 함께하고 그 가운데 그 연구가 도중 하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은 이사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그 안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같이 파트너로 일하고 계시는 활동지원사,
이용인분들의 관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녹록하게 녹아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또한 함께 장애인 평생 교육이 꼭 실천되는 그런 과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금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회에서 긴 시간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조숙현 교수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발표회와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된 연구조사 발표회와 관련하여 설문지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는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배포된 안내지의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만족도 조사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마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이와 같은 자리가 발전되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마친 화면을 종료하지 마시고 참여 완료 문구를 접수처 쪽에 보여주시거나 화면 캡처본을 보여주시면 수령이 원활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